우리 의료, 침수를 중심으로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 이미송 송림침술원 원장. 1. 우리와 일본 의료의 비교. 일본은 의료의 종주국답게 침술의 다양성 그 분야도 세분화되어 있고 교육 시스템과 연구 및 국가 자격 제도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양방의학과의 연계성 등 모든 면에서 장벽 없는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국민 보건의 중요한 한 축으로 의료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재생원 이래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안마, 마사지, 지압, 전기치료, 그리고 침술 등의 의료가 교육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교육되어 왔으나 1963년 안마사 제도가 법제화된 이후에도 침술에 관한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의 의료제도는 크게 양방과 한방으로 양분되어 있는 가운데 한의사들의 침술에 관한 독점권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2. 의료법의 한계 내에서 침술 의료의 정체성 확립. 전술한 바와 같이 광복 이후부터 안마사 제도가 법제화되기 전까지 우리의 의료는 일제강점기의 유산처럼 관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1963년 안마사 제도의 법제화로 건국 이후 공식적으로 온전한 의료의 범위 중 안마, 마사지, 지압만이 법의 보호를 받는 시각장애인의 유보 직종이 되었다. 즉, 침술에 관한 사항은 당시 의사, 한의사 등의 강력한 반발로 안마사의 업무 범위에서 배제되었고 1960년에서 1980년대에 침술에 관한 법제화를 시도하였지만 번번이 꿈을 이루지 못한 채 1990년대 이후 시각장애인의 침술은 쇠퇴 일로를 걷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1988년 보건사회부에서는 의제 01245에서 1705 유권 해석을 통해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 안마사의 업무 범위 중 기타의 자극요법에는 안마의 보조요법으로 교육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맹학교 고등부에서 배운 기타 자극요법 3호 이하의 침시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이외의 한방의료나 표방행위는 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라고 한 바 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침시술 범위는 한방의료 및 침술을 활용한 질병치료를 직접 표방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본인의 임상 경험에 비춰볼 때 안마와 침술, 3호 이하의 침만을 적절히 활용하더라도 실질적인 질병치료는 충분히 가능하기에 임상 현장에서 직접적인 질병치료의 의사를 표방하지 않고도 주어진 범위 내에서 안마와 침술을 활용한 실질적 임상 성과는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의료의 범위 중 기타 자극요법 3호 이하의 침시술을 우리의 실정에 부합하도록 재해석하여 우리 의료가 온전한 방향, 안마와 침술을 활용한 임상으로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3. 현대의학이 밝힌 침술의 치료 기전. 1971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죽의 장막을 뚫고 중국을 공식 방문했다. 방문 기간 중 CNN을 통해 중의사들이 전혀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고 침술 마취를 한 채 복부를 잘게하고 외과 수술을 하는 영상이 서방에 전해졌다. 이후 스웨덴, 독일, 미국 등의 의학자들이 침술 마취 기전에 대해 연구하여 부분적이긴 하지만 그 기전을 밝혔다. 이어서 지속된 연구를 통해 침 자극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시각장애인 침술의 정체성 확립에 관한 논의에 앞서 다소 생경하지만 그 이해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생체 역학적 지식에 관해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기로 한다. 1. 폴리모달 수용기와
미소자극 전도법의 이해. 과학적인 침구 임상 2005 군자 출판사. 우리 인체의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인 뇌와 척수, 그리고 척수에서 갈라져 전신으로 퍼져나간 말초신경계로 구분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피부나 근육에 분포하고 있는 말초신경의 최말단 부위, 즉 자유신경 종말인데 A-알파, A-베타, A-오메가 및 C로 구분된다. 이들 중 C 섬유를 폴리모달, 가설 수용기라 하는데 기계적 자극 포함이 된 침술의 효과, 기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각종 자극에 노출되어 있다. 자극의 형태에 따라 통증감, 열감, 냉감, 압박감 및 촉감 등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자극은 그 강도가 높아질수록 우리 인체도 더 강하게 느낀다. 욕탕물 35도씨에 들어갈 때보다 40도씨 욕탕물에 들어갈 때 더 뜨겁게 느낀다. 이들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위가 피부나 근육층에 넓게 퍼져 있는 자유신경 종말인 A-알파, A-베타, A-오메가, C 섬유 등이다. 이들의 기능은 주로 외부에서 인체로 들어오는 자극, 열자극, 냉자극 등을 감지하여 뇌인 중추로 전달하는 것이다. 그런데 폴리모달 수용기, 즉 C섬유에서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외부로부터 받는 모든 자극, 즉 거의 느껴지지 않는 미세한 자극부터 매우 강한 자극까지 폭넓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C섬유 이외의 A-알파, A-베타, A-오메가 등의 신경섬유는 손등에 서서히 힘을 가하여 꼬집으면 어느 순간 통증이 느껴질 때의 자극 정도인 역치 이상의 자극에서만 반응을 한다. 즉 이들 신경섬유는 순수한 감각기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폴리모달 수용기는 역치 이상의 자극이든 역치 이하의 자극이든 피부에서 생체로 들어오는 자극은 그 강도에 관계없이 받아들이고 분석하여 생체에 유해한 자극, 치매 자극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반응을 보인다. 그리고 유해하지 않은 자극, 비치매 자극에 대해서는 치매 자극인지 비치매 자극인지 분석은 하지만 그 이상의 반응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 폴리모달 수용기가 어떻게 침자극, 기계적 자극에 반응하여 침술의 치료 기전을 작동시키는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 인체에 유해한 기계적 자극, 치매 자극이 폴리모달 수용기에 입력되면 1차적으로 여러 가지 생리활성 물질이 만들어지고 폴리모달 수용기를 흥분시키게 된다. 또한 생리활성 물질 중 PGS는 폴리모달 수용기의 흥분성을 강화하여 조직 손상 부위, 치매 자극이 입력된 지역에 진통작용을 하기 위한 내인성 오피오이드를 활성화시킨다. 또 이 치매 자극에 대한 정보가 척수에 전달되고 이에 상응하는 반응으로서 측삭 반사, 즉 조직 손상 부위의 부종, 신경성 염증을 일으킨다. 그리고 폴리모달 수용기의 흥분에 의해 자율신경계의 조절 및 면역계통의 활성화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폴리모달 수용기의 치매 자극에 따른 진통작용, 측삭 반사, 자율신경계와 면역계의 활성화는 조직 손상 질병에 대한 인체의 생체 역학적 방어 기전으로서 생체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본질적이고도 폭넓게 작동하는 기능으로 여겨진다. 기계적인 자극, 침자극은 역치하 자극, 즉 피험자가 거의 아무런 느낌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질 때 폴리모달 수용기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 조직 손상 부위의 치료 기전이 왕성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우리 의료, 특히 침술의 정체성 제고. 우리는 시각장애인 침술의 정체성을 논의함에 있어 1988년 보건사회부 유권 해석, 의제 01245에서 1705를 통해 밝힌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 안마사의 업무 범위 중
기타의 자극요법, 안마의 보조요법으로서 3호 이하의 침 시술과 그 이외의 한방 의료나 표방 행위는 할 수 없다고 한 부분에 주목하여 우리에게 허용된 침 시술의 범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런 바탕 위에 우리 의료인들이 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 안마, 마사지, 지압을 위주로 하거나 안마와 침을 활용하여 임상 질병 치료를 하는 등 주어진 한계 내에서 최대한 우리의 의료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기타의 자극요법, 3호 이하의 침에 대응하는 침수기. 전술한 폴리모달 수용기와 미소자극 전도법에 의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 우리 인체의 폴리모달 수용기는 역치아의 자극, 즉 피험자가 침 시술을 받는 중 거의 아무런 느낌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 의료의 침수기도 가급적 1, 2호 침을 사용하여 환자에게 침 시술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치료 효과를 최대로 높일 수 있는 가벼운 침수기, 절피, 자입 및 발침에 이르기까지 최대한 역치아 자극을 유도하는 침수기를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가벼운 침수기는 기본적으로 안마, 마사지, 지압 등을 충분히 익힌 후 손의 감각이 고도로 발달된 상태에서 수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벼운 침수기의 체득은 맹학교 의료교육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방의료, 표방행위는 할 수 없다에 관한 대응. 법적으로 우리 시각장애인의 침술은 음양오행설에 기초한 한방의 오행침, 즉 비교적 강자극, 역치 이상의 자극을 활용한 침술 임상, 동시침 등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한의사들의 맥진법의 활용 또한 불가능하다. 이처럼 한방적 진단과 치료법을 활용할 수 없기에 양방적 진단 방법을 활용해야 하지만 이것도 표방행위 불가에 자척된다. 그러나 안마사 자격증 취득자에게는 개업권과 타인의 신체를 대상으로 수기요법을 시술할 수 있으므로 손을 이용한 촉진, 운동검진, 기타 여러 가지 정형도수 진찰법도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하고 환자에 대한 문진도 외향적으로 표방 행위를 적극적으로 내세우지 않는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 본인도 임상 현장에서 위에 언급한 정도의 진찰 및 진단을 시행해 오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전 국민 의료건강보험의 보편화 이후에 작성된 본인의 임상 기록을 인용해 보더라도 그 전 시대에 비하여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의 비중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내원하는 환자의 90% 이상이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의료건강보험 보편화로 인해 경제적 측면에서 의료 수요자들의 제도권 의료, 양방, 한방의 접근성이 용이해진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제도권 의료의 대처가 미흡하거나 과잉 진료로 불만을 갖는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의 일부가 주로 우리의 의료와 기타 카이로프랙틱 등 대체의학을 찾아 내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강보험 보편화 이전에 우리 의료인들의 침술 임상 현장에서 자주 접할 수 있었던 내과, 부인과, 피부과 등의 뇌경계통 환자들의 진찰은 현실적으로 문진과 측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안마의 보조요법으로서 근육 내 근긴장 완화로 한정된 우리의 침 시술 범위에서는 뇌경계통의 질환을 치료하게 된다면 보건사회부 유권에서 의제 01-254-1705에서 표시한 표방행위에 저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시각장애인의 침술 임상은 형식적으로는 관계당국의 유권에서 한방의료 및 표방행위 금지를 존중하면서 내용적으로는 타인의 신체에 대해 손을 이용한 수기요법, 3호 이하의 침시술 포함을 시술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근골격계 질환 중심의 안마와 침술 임상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 보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수기요법, 안마, 마사지, 지압, 장기치료, 3호 이하의 침 시술을 시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도 근골격계 질환의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며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등에서 주로 담당하는 근골격계 질환 중 보존요법의 대상이 되는 질환, 거의 대부분도 안마와 3호 이하의 침을 활용한 시술로도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다.